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따로 막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다 지수 상품에다가 지금 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개별 종목 없으세요? 개별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어,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이노베이션은 쪽 이제 제가 예상한 만큼 올라와가지고 지금 매도를 했고 네. 금요일에 매도를 했고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 숙제는 10종목 이상 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고르고 있는데 사실은 어,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딱 확실하게 와닿는 게 못 없다 보니까 네.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하더라도 하여튼,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냥 예. 10종목 무조건 찍어가지고 해보고, 예, 예. 그래서 이 기준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기준일 수도 있죠. 여 사람이 추천해 종목 10종목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예. 그게 옳은 방법이냐 하는 거는 사치하고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걸 실험해 보는 거죠. 음, 그렇게 딴 사람 이야기를 따라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성공적이었냐 실패했느냐. 예. 아니면 A라는 사람만 들어서 두 종목, B라는 사람만 들어서 두 종목, C라는 사람 두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5명만 들어가 10종목 만들었는데 그중에 예. 그래도 A는 들을 만한 사람이고 C는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거 한 학기 끝나고 나서 판가름을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10종목을 일단 하시라는 거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샀어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가 이제 상황이 좋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니 이제 계속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음.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를 살 때 그거 네. 말고 뭔가 리서치 한 게 있어요? 공부하신 게 있어요? 네,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그때 저번에 한번 이제 한번 이제 뭐 다트 가가지고 이제 공시 자료도 보고 예. 해서 이제 이 해당 걔는 상업분이 계속 어떻게 커져 왔고 그리고 차트 같은 걸 봐서 이제 주기적인 계속 성장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무슨 보고 차트? 예, 주식 차트를 보고 주가 들어갔습니다. 차트를 보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사결정 하실 때 네, 과거에 주가가 올랐으면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 어, 부동산은 예, 과거 1년 동안 10% 올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을 해보니까 오를 가능성이 좀 높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 부동산에서는 질수 분석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평선이 뭔가 작동을 하는 같은 느낌이죠.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 올랐다고 해서 이후 1년 동안 주가가 10% 오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확률하고 떨어질 확률이 정확하게 반반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과거의 주가를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 어, 본질 가치는 평소에 잘 안 변하잖아요. 별로 안 네, 변하는데 이미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주가 보는 건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은 이제 조금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한, 한 몇,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을 살 때 어떤 이제 리서치를 하셨냐. 그때 당시엔 리서치는 안 하고 이제 사람 말 듣고 나서 음. 이제 한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들어간 그러니까 거라, 스토리를 보고 사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스토리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예, 것 같아. 이야기 예, 들어보니까. 예. 오케이. 지금 또 이정상님 지금 들어오신 네, 것 같은데. 어, 들리세요? 그냥 가셨네요. 들리세요? 이정상님?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지금은 엔캠하고 하이닉스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왜 샀냐?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그 HBM 독점객 엔비디아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예,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그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다운된 거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한 17,000원대하고 15,000원대에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 정도는 그 18만 6천 원인가? 그때 매도를 예, 했고요. 나머지 거는 갖고 도 그거 갖다 이제 엔캠을 17만 원대 좀 산 게 있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주 핵심주이고 그다음에 예, 전해주는 세계 1인데 예, IRA법에 의해서 지금 중국 애들이 배제된다 그러면 그 공장이 풀로 예, 가동돼가지고 예,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 혹시 그 종목 사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리서치하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요. 주로 뭐 어떤 걸 바이오, 보세요? 어떤 걸 리서치하세요? 바이오 쪽은 다이넥스라고 우리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얼마 전에 발표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있어서 그걸 한번 샀다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꽤 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는 게 코스가 이야기하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네, 그다음에 준철 스쿨 4 주식 초보. 이거는 아직 안 했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고. 코스가 이야기하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에서 이런 것들은 저것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생겨죠. 소리가 좀 울려서 잠시 이어폰 끼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였던 것 같아요? 인철홍님. 예, 그게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기 전에 적어도 네. 이 정도는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뭐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고시 자료라고 생각.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거죠. 예, 지금 이 그림은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제공하는 건데, 신금투 V 차트 하는 건데, 이 차트는 한번 그 매수 의사결정 하기 전에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그러니까 아주 장기로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가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영업과 단기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마이너스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라는 이제 종목 선택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났는데 적자가 났다가 그다음 흑자로 이렇게 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사면 그거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은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다. 미래를 예측하기 훨씬 더 힘든 거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차트를 찾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 신금수의 V 차트를 보면 그런 거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적어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면 상당수의 이제 기업들이 제외되는데 뭔가 최근 5년 동안 적절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순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은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라는 거죠. 미래 예측. 그럼 이를테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주식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기업은 아예 자기는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해야 되는데
가령 뭐 손익이 들쭉날쭉하는 기업이면 미래 예측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업은 선택 안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그 중에서 뭔가 이 기업의 경쟁력이 있냐 이런 걸 보니까 이 정도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요거는 그냥 모든 기업의 HS의 기업 정보를 보면 다 있는데 보면 과거에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많이 받았을 때는 PER이 이렇게 보랏빛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았을 때는 파란 색깔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파란 색깔 정도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이 고평가되어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PBR인데 PBR로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가운데인데 저 뭐죠? 무슨 색깔입니까? 이 노란색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연두색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 과거의 PER이나 PBR로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저평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가장 코어죠. 요거. 가격이 가치하고 굉장히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격이 그래도 가치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가치를 봐야 되는데, 가치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PER이나 PBR로 봐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낮냐? 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령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예뻐졌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간 거죠. 그죠? 또는 뭐냐 하면 옆 사람에 비해서 예쁘냐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PER이나 PBR에 비해서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PER이나 PBR이 낮은가 를 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리서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 오셨으니까. 그걸 오늘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최준철이라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만든 그 유튜브가 준철 스쿨인데, 준철 스쿨에서 주식 초보를 위한 동영상 강의를 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최준철 대표고요. BIP 자산운용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가치 투자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1996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1년에 이 서울대 투자연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투자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책을 쓴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지금 3, 4학년 때 아마 썼을 거예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책 쓰지 말고 네가 그러면 한번 운영해봐라. 내 돈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자산운용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만들어서 2023년이니까 이미 이제 이 회사가 20년 동안 있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갓 졸업한 아무 경험 없는 친구들이 이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20년 동안